안녕하십니까. 조성재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의 면접 시뮬레이션 상황을 중계해서 여러분들 안내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모의 면접 진행하기 전에 면접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접 문제 설명하기에 앞서 앞에서 유튜브에 때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시면 대기장에서 면접 문제, 특히 이제 경험 문제하고 사항 문제를 주어지면 그 문제에 따라서 그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안지 작성 양식은 이렇게 NCR 용지라고 해서 그 앞에 쓰시면 뒤에 이렇게 배경 뒤에 나오는 이런 양식을 쓰게 됩니다. 혹은 이 양식을 쓰든가 아니면 이번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장에다 작성을 하게 되면 그걸 카피해서 면접위원한테 또 제출하는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그 면접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답안지는 그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작성하고 나면 질문지와 이 답안지를 그 시험관리관에 제출해서 시험관리관으로 하여금 면접에 전달하기 때문에 본인은 답안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답안 내용, 답안 작성 내용, 질문 내용 외에 답안 작성 내용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경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험 문제는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을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답변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경험 문제의 경우 이번에 문제 제시된 게 임용 이후 근무하고 싶은 부처와 담당하고 싶은 직무에 대해 기술하고 교과목 수강 등을 포함한 각종 활동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 평소 준비한 노력과 경험 등을 기재하시오라는 질문이 될 겁니다. 예시답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수험생의 경우는 근무하고 싶은 부처 및 담당하고 직무를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로 기재를 하였고 직무는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준비한 노력 및 경험의 경우에는 교과목 수강이라든가 분석, 협업,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고 특히 공지에서의 적용까지도 다 작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공지에서 적용에서의 전문성과 소통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다른 수험생의 경우는 똑같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원을 하면서 부서는 디지털 소통 제작과로 기재를 하였고 직무는 정책을 홍보하는 디지털 소통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기재를 하였습니다. 다만 평소 준비한 노력 및 경험에 있어서 이 친구는 동아리 또는 공모전, 대활동, 콘텐츠 공부, 앞으로의 노력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작성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질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작성 내용을 가지고 수험생 대상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오늘 질문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담당하고 싶은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본인은 팀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였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홍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홍보 이전에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그 현황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황 파악, 이런 그 자료조사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답변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역량 중에서 담당하고 싶은 직무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소통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답변이네요. 의사소통 능력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소통 능력 외에도 이 자료 현황, 그 지역의 특성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한 분석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석력과 아울러 주민력 홍보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역량을 같이 언급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인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평소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지역 주민 협의체 그리고 컨설팅 기업과의 이해 충돌 등을 경험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왔습니다. 대부분 이 수험생들은 주로 이런 역량 향상을 답변하실 때 보통 그 경험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경험은 하나의 경험에 불과합니다. 평소 본인이 어떤 노력, 어떤 능력을 향상시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역량을 얘기할 때는 보통 친구들의 관계, 동아리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역량 향상을 시켰다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이란 거는 소통이기 때문에 경청과 또 전달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경청과 전달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통 친구와 관계를 얘기할 때도 저는 친구하고 대화를 할 때 상대방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그 상대방한테 의사를 전달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을 통해서 평소에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인이 공무원으로 해당 분야에 임용된다면 그러한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 된다면 제 의사소통력을 통해서 민원인과의 의사소통을 잘해서 업무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그 수험생들 이런 답변을 하면 민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 특히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민원인 관계보다는 직장 동료들 관계들이 더 생활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민원인보다는 직장 동료들과 소통, 특히 직장 동료들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그분들 입장을 잘 전달해서 직원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를 통해서 업무를 잘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담당하고 싶은 직무에서 관심 있는 정책은 무엇이며 그 정책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관심 있는 정책은 무장애 여행 추천 코스 확대 정책으로 제가 업무를 임할 때 무장애 여행 코스 확대와 여행 DB 발굴 및 개선에 제 역량을 다하고 싶습니다. 개선 사항은 홍보를 확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 정책을 더 많이 알고 이 정책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냥 단순히 정책 얘기하고 그다음에 홍보 얘기를 개선하고 주로 홍보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만 그 정책에 왜 내가 관심 있게 된 이유, 특히 이 정책은 무장애, 특히 취약계층을 배려한다는 그런 사유 등을 가지고 그 사유를 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선사항도 주로 홍보 쪽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홍보보다는 체험 프로그램, 특히 이 정책에 있어서는 그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대상자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를 하여금 홍보 효과도 누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답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항 면제 관련해서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항 문제의 경우는 당신은 A 부처의 주무관이다. 정부는 공무원 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처의 휴직제도 활용 정도를 기관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정직된 조직 문화로 인한 불이익, 과도한 업무량을 이유로 휴직 사용을 꺼려하고 있다. 당신은 구성원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휴직제도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 육아, 자기개발, 특히 유학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안 내용을 한번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예시답안인 경우입니다. 예시답안은 문제적 분석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휴직제도 활용도를 기업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경직된 조직 문화 및 업무량 과다로 휴직제도 평가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의 제기. 또 해결 방안으로는 휴직제도 평가 취지 설명을 하고 또한 조직 문화 개선 및 업무 재조정. 또한 기관장을 포함한 상급자의 인식 개선. 이렇게 답안 작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우수 답안을 표시한다면 문제점 분석을 하고 문제점 분석할 때 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한 그 제도 취지를 설명해주고 또한 해결 방안에 있어서 개별 부서에 대한 상황 분석 아니면 직무 분석 아니면 현황 조사 이런 것들은 그 현황 조사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사항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현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현황 분석이라든가 자료 조사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때문에 이런 답안을 가지고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 문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휴직제도 자체가 기간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 그리고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휴직 사용을 꺼려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사항 문제에 있어서 앞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사항 문제는 답변 내용이나 질문 내용을 제출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 질문, 이 문제의 핵심을 묻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이 문제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휴직 사용에 대한 구성원들의 그 불이익이나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라는 게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직 문화를 개선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상사 눈치 안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상사 눈치 안 보기 굉장히 조직 문화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이렇게 단답형의 답변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가지 이상. 예를 들면 이 경우에도 그 휴직제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가 불필요한 업무 제거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언급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인 업무가 과다할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은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경우에는 부사장님께 상담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또 답변입니다. 예를 들면 그 최선을 다한다. 다 생각할 수 있죠. 또 어려우면 부사장에게 건의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이 중간 단계, 그러니까 본인이 최선을 다하고 나서 또 주위 동료, 주위 선배들 이런 부분에 도움을 구하는 그 단계를 한 번 더 추가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본인 최선을 다해서 업무 관계에 과다할 경우에는 주위 동료나 선배들의 도움을 얻고자 하고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부사장의 건의를 통해서 업무 재조정이든가 인력 재배치, 인력 충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급자는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구성원들은 업무 과다 등으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양 당사자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양 당사자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의사소통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양 당사자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의견 차이를 높일 수 있는 갈등 조정 능력이라든가 그 협상력들을 추가로서 답변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가정 양립 정책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반발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그냥 추상적인 가정의 중요성 이렇게 답변하는 것보다 그 일가정 양립 정책의 우수 사례,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을 같이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조정이라든가 인력 충원 등 관련 내용들도 좀 포함해서 답변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상향식 방식과 하향식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조직이 기본적으로 조직인 만큼 상급자가 지시해서 내려가는 하향식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향식 방식은 정책 결정 과정이 굉장히 단순하고 깔끔하게 처리되니까 신속한 그 장점이 있긴 합니다. 요즘 직원들은 이런 위에서부터 지시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게 굉장히 좋은 직장 문화, 조직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즘 결정 같은 경우도 하향식보다는 상향식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 상향식과 하향식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비교적 상향식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급자 충돌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상급자가 저보다 더 공직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경험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급자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이제 일반적인 답변이겠죠, 이것도. 면접에서 상급자한테 우대한다, 상급자 의견을 따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급자의 충돌에 있어서 내 자신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상급자가 잘못했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 상급자에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상급자가 잘못한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본인 판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위 동료, 선배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이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을 받고 상급자가 잘못했다면 상급자한테 건의를 해야 되는데
건의할 경우에도 그 사업자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끔 혼자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장소에 있을 때 건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정책 추진으로 파급 효과는 무엇입니까? 조직 문화 활성화로 업무 효율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조직 문화 활성화, 업무 효율성 이렇게 단순한 답변인데 이런 답변이어도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 측면하고 조직적 측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 측면은 직무 수행 동의라든가 행정 업무의 질적 양적 효율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조직 측면에서는 정부 경쟁력이라든가 행정 서비스 만족도, 정부 신뢰도 이런 표현들이 더 표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